발표를 한 두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항상 조금 딱딱한 주제로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가벼운 주제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해 한 게 없어요. 올해 진짜 학교에서 일만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일한 얘기를 드릴까 싶다가 그런 재미없는 이야기를 굳이 화요일 날 모여가지고 다들 힘드신데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고작 그 교육과정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교학점제나 아니면 개정 교육과정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다가 그것도 굳이 힘든 저녁 8시에 또 연수 듣는 것처럼 그런 거를 들으시면 좋아할까 좀 그 생각이 들어서 뭘 할까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 그 고민을 하다가 미루고 미루고 보니까 어제더라고요. 그 왜 진짜 주제 발표를 생각하지 않았나 스스로 고민을 좀 하면서 오늘 아침에 모르겠다 그냥 하자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표의 주제는 도전인데요. 저희 그 도전이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약간 내가 평상시에 해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점프하듯이 뛰어넘는 이런 거를 도전이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 도전이라고 하면 이런 안정적인 점프보다는 네, 요게 도전이죠, 선생님들. 이런 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패가 예상되는, 실패할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사실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올해 혹시 뭐 어떤 도전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린 금민선 선생님 혹시 올해 뭐 어떤 도전을 하셨습니까? 도전한 적 있어요. 올해 네 혹시 네, 어떤 거 올해. 하셨나요? 엄마랑 둘이 여행 간 거요. 아, 그 어떤 엄마랑 부분이 혹시 도전이셨죠? 뭐, 그게 이제, 음, 엄마가 저는 이제 관절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다리가 많이 안 좋으시고, 연세가 이제 70 조금 넘으셨거든요. 그 음, 날씨도 원래 여름 방학 때 엄청 더웠고, 그래서 그때 3박 4일 일본에 그때 거기 어디, 홋카이도? 북해도 그쪽에 갔었는데,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되는 그 코스를 엄마가 가, 가서 제대로 이제 그, 그 여행 일정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가기 전에. 네. 그래서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진짜 엄마를 모시고 가서 정말 안전하게 엄마를 무사하게 모시고 갔다 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가기 전에 뭐 기뻤던 것도 있었지만 걱정도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설레임 반, 걱정 반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엄마가 그 코스를 하나도 안 빠지지 않고 그 코스를 다 걷고 날씨가 일본도 엄청 더웠었어요, 거기. 저는 북해도가 시원한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는. 음,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우면 더웠지, 뭐, 이렇게 많이 시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더위에 그래도, 그것도 분화구인가 거기는 좀 왕복 거의 한 40분 정도를 걸었었거든요. 음, 언덕배기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도 다 걸어서, 그 패키지가 26명이었는데 엄마가 연세가 제일 많으셨어요.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그 일정을 잘 소화하셔서 저는 뭐, 그것도 하나의 저한테는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삶의 그 도전이 뭐 꼭 어떤 정말로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삶에서 이렇게 도전이 좀 음, 많지 않나 뭐 누구든지 음, 여기까지.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이 채팅 남겨주셨는데 올해 뮤지컬도 하시고 명성황후 하셨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저도, 대학원도 그것도 가셨다고. 네네. 도전이었어요. 맞아요. 명성황후 네. 한 게 또 정말로 큰 도전이었는데,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평생. 음, 네, 그냥 전에, 그러니까 노래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음, 뮤지컬을 또 춤도 좋아했고, 춤추는 거 좋아했고, 그래서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명성황후는 그냥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음, 나중에는 이제 계속 레슨을 받고 하면서 그 실수할 거를 알고 또 했었어요. 그 도전을. 그래서 음, 뭐 어쨌든 그것도 상당히 큰 도전이어서 이제 어, 저 한번 해본 걸로 어, 만족해요. 도전이 뭐 몇 가지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음. 뭐 약간 도전을 별로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네, 많은 도전을 하고 계신 김수현 씨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저는 사실 그 도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피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살면서 그렇게 무언가를 도전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10대까지 저는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뭔가를 원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중간고사 쳐야 되니까 중간고사 준비하고 수능 쳐야 되니까 수능 준비하고 약간 이런 모습. 뭐 사실은 20대에도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27살쯤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뭐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 그때 조금 시기에 약간 그런 생각이 온 것 같아서 앞으로는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꼭 이런 경쟁에서 승리를 한다라기보다는요. 요런 성취감을 조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제가 우연한 성공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낭떠러지를 무서워하면서 뛰지 않다가 드디어 제가 뛰어낸 거죠. 이게 한번 성공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것저것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한 생각이 일단 해보자였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라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 되게 저거 내가 생각하는 말인데라고 했던 뭐 그리고 항상 뒤에 이 말을 덧붙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해보고 뭐 안 되면 말고 그 교장 선생님도 뭐 진짜 막 이것저것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대부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신기한데 저도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는 실패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저희 집에 전자피아노가 130만 원짜리가 지금 옷걸이로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좀 기구를 맞춰놓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편이라서 그 전자피아노도 그렇고 제가 뭐를 해놓고 하지 않은 게 정말 많아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뭐 한다고 하면 어차피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사실 너무 많이 뭐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중도 포기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어머니는 좀 제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부정적이신데 일단 제 마인드는 일단 해보고 뭐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해보니까 아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연극을 해보고, 뭐 내가 노래를 해보고, 내가 춤을 춰보고, 내가 골프를 쳐보고, 내가 농구를 해보고, 글을 써보고 하니까 내가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랑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일,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아무리 공을 열심히 차도 뭐 메시나 호날두 같은 그런 축구 선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제 장점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잘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없어서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거의 유치원생과 자웅을 겨룰 정도의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제가 노력을 많이 하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이 10번 연습하면 되는 걸 저는 100번, 200번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런 것까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할 수는 없구나라는 걸 제가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제가 도전을 했을 때 제가 느끼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뭐 저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저의 비전을 실현할 수도 있고 저를 꿈꾸게 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일단 해보고 내가 경험을 해보는 그런 활동의 중요성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랑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고2 그 저희 학교 좀 하위권 학생들이랑 상담을 했는데요. 애들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뭐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초등학생은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멋진 자기가 좀 흥분되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은데 그런 일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요 김연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학생들이 김연아를 다 알잖아요. 뭐 너무너무 멋진 피겨 선수였으니까. 그냥 김연아가 피겨를 시작한 건 6살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작한 게 사실은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김연아의 재능을 알아보고 시키신 거래요. 그래서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을 피겨에 매진한 김연아가 사실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김연아가 처음부터 이 피겨를 되게 좋아했을까? 혹시 김연아는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한 거 아닐까? 그런데 김연아는 이제 지금은 본인이 피겨 선수로서 너무너무 그 일을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었지 않냐. 사실 얘들아 이런 거 아닐까? 뭔가 가슴이 엄청 뛰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슴이 뛸 수 있게 된 거 아닐까? 그래서 쌤은 네가 지금 뭔가 가슴이 뛰는 일을 찾기보다는 무언가를 한번 해보고 그 일이 너를 가슴이 뛰게 만드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어라고 뭐 지난주 토요일에도 상담을 해줬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좀 도전을 한번 해보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오늘 발표의 주제는 이건데요. 도전을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거고요. 제가 지금 조금 많이 나태해진 상태라서 뭐 나태했다라는 게 집에서 밥만 먹고 잔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너무 좀 학교 일에 매몰돼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제 발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좀 일깨우려고 네, 요런 주제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가 끝나면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최근에 뭘 도전해 봤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것 같아서 네, 짧게 최근 근황 겸 최근 도전 사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최근에 제가 도전한 일에 대한 힌트인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노래, 아, 노래. 아, 그림, 좋습니다. 지금 노래를 하고 있죠. 네, 그림. 아쉽지만 땡입니다. 아, 기타. 기타, 네. 두 번째 힌트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요 두 그림의 공통점. 네, 요 왼쪽 그림은 혹시 뭔지 아시죠? 빨간 머리, 빨간 모자 이야기에 빨간 모자. 나오는 빨간 모자고, 오른쪽은 오지의 마법사입니다. 양철 깡통부터 해서 사자까지 있는 요 두 가지 마술. 이야기의 공통점은, 아, 마술! 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워봤는데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마술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트릭을 하려면 손이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음, 제가 마술은 잘 못 배우겠더라고요. 제가 동화 쓰기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음, 제가 그 예전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의 그 자기의 꿈이 소설을 쓰는 거래요. 근데 제가 그게 한 4년 전인가 그런데 저는 문학은 좀 재능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뭐 에세이 같은 거는 조금 연습해가지고 쓰면 쓸 수 있는데 문학이나 시 뭐 이런 거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채팅으로 저글링이라고 정원미 선생님 말씀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문학은 정말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우연히 기회가 돼서 네, 동화 쓰기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 동화라는 게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흔히 좀 쉽게 생각하는, 그래도 좀 쉽게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막히는 부분이 생겼어요. 선생님도 혹시 동화는 몇 살이 읽기에 적합한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분명히 어린이를 위한 글이라고 하잖아요.
정호미 선생님이 영세부터라고 하는데 영세는 좀 읽기 힘들지 않을까요, 선생님? 글을 못 알아들을 텐데. 이게 어린이를 위한 글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린이라는 게 5살도 왠지 동화를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확장되면 13살도 동화를 사실은 읽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몇 살을 대상으로 하는 게 동화일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난관이 있었는데요. 동화 쓰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동화를 쓰는 건 직접적인 교훈을 주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과 동등한 시선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동화를 그냥 쓴다고 하면 뭔가 전래 동화처럼 교훈을 담아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5살이건 13살이건 그 애한테 뭔가 가르침을 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의 시선에서 동화를 써야 되는구나. 그걸 배웠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살을 대상으로 써야 되지? 라는 문제에서 사실은 어른도 동화를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읽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애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를 이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른의 수준에서 깊게 생각은 하지 못하더라도 애들도 뭐 좋아한다는 게 뭔지 알고 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년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그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린 시절은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건 유년기, 청년기, 뭐 장년기를 지난 지금의 내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어린 시절이랑은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동화 쓰기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 동화 쓰기 자체가 학생들 대하는 거랑 또 어떤 연결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내가 애들의 시선에서 애들을 바라보는가. 사실은 애들도 선생님이 수업을 대충 하는지 아니면 열심히 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누구를 더 편애하는지 다 알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 너 그때 공부도 하기 싫고 뭐 이렇지 그때는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는 이야기가 정말 아이들을 좀 이해하고 하는 이야기일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화 쓰기 하다가 뭐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었다라는 게 신기했고요. 그래서 동화라는 건 어린이가 스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른이 어린이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게 동화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동화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피터팬이나 이런 좀 환상적인 동화를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좀 일상적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동화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혹시 동화를 한번 써보고 싶으신 선생님들을 위한 팁인데요. 네. 요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동화를 쓰면 좋대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작품을 쓸 것인가에 대한 제목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작품의 의미, 나는 어떤 장르를 쓰고 어떤 의도로 쓸 것인가. 이 장르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약간 공포물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환상적인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그럼 작품 구상의 과정이 있을 거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내가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거. 소설을 쓸 때 저희가 제일 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한번 글을 써볼 거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장면은 소설의 되게 주요 장면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주요 장면만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그 주요 장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아가야 되는데 인물에 대해서 쌓아가야 되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걸 쌓아가지 못해서 사실은 소설을 못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놉시스 관련해서 인물은 어쩐지 스토리는 어떤지 중심 사건은 뭐가 있는지 뭐 시점은 선생님들 다들 아시는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어떻게 쓸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면 좋다고 합니다.